한반도 역사의 주체는 남과 북, 북측의 조치 보류와 남측의 인내가 평화 협력의 새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북측이 대남 군사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적 공세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북측으로서도 보류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악화는 결국 남과 북 모두의 손실로 귀결됩니다. 감정적 대응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만 그 결과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은 인내를 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는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의 강경파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가해지는 반평화 공세에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인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외세와 강대국에 휘둘려온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상대가 부족하고 섭섭한 게 있다면 대화하고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한민족으로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남북이 대립과 갈등,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가장 빠른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입법해야 하며 합의에 반하는 대북전단을 철저히 통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 부당한 압박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던 자주적 평화통일 국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수사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일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 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 동포 직접뽑기 운동 대북풍성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의 저항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78%가 의료기관 및 요양원 집단 감염과 관련돼 이에 대한 시설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역학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총 1,125명으로
평균 연령은 44.6세다. 월별로 보면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이었고 일평균 13.3명 수준이었다. 현재 6월은 일평균 13.0명으로 3월 상황에 거의 근접하다. 경기도에선 그동안 23명의 감염자가 사망해 2.04%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80명이 사망했고 치명률은 2.24%로 비슷하다. 총 23명의 사망자 중 78.3%인 18명이 의료기관 및 요양원 집단 유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소재 종합병원 유행 관련 입원 환자 31명이 감염됐는데 그중 9명이 사망했으며 군포시와 광주시 소재 요양원 유행과 관련해 입소 노인 24명이 감염됐고 그중 9명이 사망했다. 의료기관 2곳과 요양원 2곳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 55명 중 32.7%에 해당하는 18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에 경기도 70대 감염자의 치명률은 9.68%로 높아지고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6.53%로 4명 중 1명이 사망했다. 임 단장은 이런 결과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어디가 핵심 전장인 줄을 알려준다. 바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제도나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사업과 같이 새로운 정책이 더 필요하고 충분한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바이러스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유행 발생 이후 대응을 위한 의료 자원 확보도 중요하다며 특히 중환자 병상의 추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의 중환자실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공병원이 공간을 내고 정부와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 전문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이다. 경기도는 총 4억 9,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료인들이 근무할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강했고 중환자 진료용 의료 장비를 다수 구입했다. 24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총 8명으로 서울 리치웨이 관련 1명, 서울 금천구 도정기 업체 관련 1명, 해외 유입 2명, 지역사회 발생 4명이다. 경로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4명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서울시 소재 다단계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6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확진된 서울시 거주자의 접촉자로 6월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이들은 지난 6월 5일 사랑의 도시락에 함께 방문했고 12일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금천구 소재 도전기 업체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증가한 총 6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기확진된 도전기 업체 직원의 자녀로 6월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증상 발현은 없었다. 한편 2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 증가한 1,138명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761명은 퇴원했고 현재 35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2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58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9.7%인 346병상이다.